중국 잘 살고 있고 땅도 넓고 그런데 왜 요만한 대만을 꼭 내 땅으로 갖고 싶어 하느냐. 이제 시진핑이 왜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냐면 왜? 역대 주석들은 뭔가 내세웠겠어.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죠. 등소평은 개혁개방 정책을 했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경제 개발을 했죠. 난 뭐냐? 딱 보니까 남은 나라가 나라란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나라란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임기 안에는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도 못한 진짜 하나의 중국을 만든 거는 나다. 타이완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썬킴 교수는 찬성하는 사람. 나라란 말을 하고 자기가 사과. 지역이라고. 말을 잘해야지. 다음 주도 중국에 다녀야 되거든. 중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이들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2027년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연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인데 2027년이 딱 시진핑의 사면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전에 2027년이 오기 전에 뭔가 앞선 주석들과의 다른 업적을 해놔야 자기가 4연임도 하고 5연임도 하고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임도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은 평생 집권을 꿈꾸잖아요. 물론 공산당의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시진핑이 장기 독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놨는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민주의식이 점점 발전하면서 경제 수준도 올라가면서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오기 전에 제2의 어떤 마오쩌둥을 시진핑이 선언하려면 대만을 침공해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27년이 딱 떨어지게 공교롭게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군사력을 입증하고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정치적인 필요성을 중국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딱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금혁 씨는 중국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으니까 이 하나의 중국 뭐 이거 하나의 이제 슬로건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그 사회에서도? 제가 만났던 중국 대학생의 100의 100명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들조차도 뭐 중국 대학을 가게 되면 당연히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제 중국어 수업부터 듣게 되는데 그 초급 중국어 수업 단계에서부터 중국은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 영토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화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동북아시아에는 나라가 몇 개냐라고 물어봐서 5개의 나라가 있다. 그럼 어떤 나라냐라고 해서 제가 대만,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이다라고 했더니 교수가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차라리 동북아시아에 몽골을 넣는 게 어떻겠냐. 어머, 얘기를 해서 넣고 싶으면 넣고 저는 그 막 자리에서 빼고 싶으면 빼. 몽골이 동북아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하다. 중앙아시아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애매한 면이 있다라고 했더니 차라리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즉 대만은 하나의 국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제가 그때 또 대만 영화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타이완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고 타이페이, 차이니스 타이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데 왜 네가 간섭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집착하고 민감하게 하고 막 이런 자기들이 세운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이웃 국가들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양안 문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왜 양안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거 왜 그런 거였죠? 양국이라고 안 하고 양안의 뜻이 이 두 개의 해안 할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중심에 놓고 이쪽에 해안 세력 하나, 이쪽에 해안 세력 하나. 양안.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양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최근에 애매한 있었냐면 게 있구나. 중국의 국영방송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죠. 네. 지난 5월이었어요. 중국 CCTV 여성 앵커가 대만 관련한 소식을 전하다가 단어 실수 하나 때문에 엄청 이 중국 전체적인 사회적 질타를 홀로 다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只要对等尊严，台湾很乐意跟中国进行交流合作。욕됐고. 말실수? 改变不了两岸关系向前发展的方向和步伐，更阻挠不了两国，更阻挠不了两国， 어머. 两个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将统一的历史大势。两国更阻挡不了祖国，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 삭제, 곧바로 삭제. 와, 요 한마디 되면 两国 이 사람 이 사람 죽었다. 죽었다. 야, 무슨 북한이야, 완전. 야, 이- 저런 명 다치는 거예요? 원문은 조국이었어요. 조국. 아, 그럼 그런데 잘못했네. 저걸 이 사람이. 앵커가 양국으로 잘못 읽은 거죠. 자기 실수가 많네. 이 앵커의 사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예요. 양국, 양국이라고 하고 순간 멈추잖아요. 阻挡不了 하면서 다시 이제 祖国 조국 终 문제 将 이렇게 统一。 바꾸잖아요. 중국어로 가. 그러니까 양안으로 순간적으로. 가야 되는데 양국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썬킴 교수님이 양국가라고 표현을 했다가 두 세력이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말을 한다. 그 의도였어 아까. 하긴 딱 보니까 남은 나라가 나라란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네. 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써야겠다. 썬킴 교수님의 어떤 풍자와 비유였다고 봐요. 맞아. 그렇죠. 굉장히 어떤 하이 인텔리전트 풍자였던 거죠. 아, 그런 거였어요? 우리 정 교수님 뭐 애국자시죠. 입금만 되면 종교도 바꿀 뿐이에요. 이현한 신부의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영상이 즉각 이 CCTV에서 삭제됐고 그러네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해당 앵커가 사직 처리될 수도 있고 내지는 CCTV의 상급 간부까지 징계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주장도 본토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이 이제 대만에서도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뭡니까? 공인들이 집중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만 정부가 요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만 정부에서도 SNS에 집중적인 글을 쓴 연예인들이 있는데 네. 20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 가운데 뭘 밝혀내는 거냐면 이게 네 자발적인 의지냐 아니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에 사주가 있었느냐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만도 이걸 하는구나. 어머. 이게 대만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알려진 오양나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9년에 뭐라고 썼냐면은 대만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SNS로 이제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중 행보를 보였던 오양나나가 대만 정부의 조사를 받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이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좀 양안 간의 긴장, 갈등 관계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그 판권이 바뀔 수가 있는 게 대만은 전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바로 TSMC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인 폭스콘 역시 대만에 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업들을 이 대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TSMC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우리 엄마 몰라요. 지식 정보 사회의 쌀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1위가 TSMC입니다. 1위. 삼성이. 아니, TSMC 때문에 우리가 2위를 밀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년 2위잖아요. 예. TSMC 때문에. TSMC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53%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다음 아이폰을 못 삽니다. TSMC가 없으면.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지는데도 TSMC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반도체가 들어간 최첨단 기기를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TSMC가 없어지는 순간 그 다음 모델은 빠이빠이다.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을 쓸 때 쓰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라든지 또 뭐 자율주행의 어떤 미래라든지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며칠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다음 제품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네. 자, 우리 또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70%를 여기서 생산하고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생산하는 우리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는데 TSMC를 폭격을 한다면 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는 TSMC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TSMC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이 전자제품을 쓰는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교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의 억제력을 갖는 거지. 중국이 사실 뭐 TSMC를 가지면은 뭐 전 세계 패권을 다 갖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이 부서질까봐 대만을 포기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포기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때 현대자동차 공장은 때리려고 왔다가 글로벌 3위 사니까 그거 안 때려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막 때리겠죠. 대만에 TSMC가 있다고 해서 중국이 침공을 안 한다는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건 좀 과한 주장이고 극소수의 맞아요. 주장인데 남보랑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입장은 다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해요. 그만큼 TSMC가 매우 중요한 회사라는 것. 이것만큼 변함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TSMC의 주요 고객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총 3위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가 모두 다 이 TSMC의 핵심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만약에 전쟁으로 폭격을 받아서 불능 상태가 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 그룹이 모두 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 회사니까 상관없어? No.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우리나라 제품 안 쓰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작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핵심이네. TSMC는 어떻게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해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 그걸 누가 대신 만들어두냐? 바로 TSMC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반도체 생산의 100%를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장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엄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럼. 근데 이 대만이 이렇게 반도체 강국인 거는 또 방금 엔비디아 말씀들 하시는데 엔비디아의 수장은 젠슨 황이라고 대만에서 태어난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이름은 이눈영인데 이 이눈영께서 이제 63년도에 대만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에어컨 회사에서 일하는 그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근데 한번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의 그 미국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 아들은 내가 이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없는 살림에 굉장히 뭐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들을 보내요. 9살 때. 9살 때. 9살 때 미국.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반도체 회사를 차리는데 그 제슨 황 부인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인과 결혼하고 나 미국 회사를 차리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대만인이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만도 자기 고향이니까 자주 가가지고 대만 길거리에서 이제 그 시민들과 뭐 허물 없이 뭐 깎아도 먹고 길거리 음식 먹고. 종종 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GPU라고 만들잖아요. 그 GPU가 없으면 AI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놓고 얘기합니다. 친대만성 발언을 해요. Always investing in Taiwan. This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countries. This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coun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aiwan is at the center of that.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저렇게 친대만 발언했으면 당장 매장이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하다가 멈칫해요. 못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 GPU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 나 그래? 나 건드려 보라고. 중국 너희들도 인공지능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하시라고.
배짱이에요 진짜요.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젠슨 황은 여러 차례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럼 예. 중국 언론이 발끈할 텐데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켜요. 그러니까 젠슨 황과 엔비디아 옆에서는 중국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젠슨 황은 뭐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국적은 미국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반하는 깨는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뭐 아무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 미국 입장이 참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장도 이제 대만계, 그리고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역시 대만 기업.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이제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패까지도 이제 좌우지우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 이 TSMC 공장을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반도체 권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가장 속전속결로 대만 섬을 침공을 해서 TSMC가 보통 중부와 남부 일대에 있고 대만의 동부는 산악지대라서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고 중국이 접근하기 쉬운 가오슝이라든가 이 일대 TSMC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륙 작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부터 장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항상 입장을 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옛날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만약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리고 대만군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미국은 가장 먼저 TSMC부터 폭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그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걸 파괴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이걸 저게 파괴해서 우리가 다 손해를 입는 게 훨씬 낫다. 중국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반도체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는 건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중국